정의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 정례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확인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영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21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상은 3개과 총 4개 사업으로 17억 7,410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이전 운영 사업입니다. 2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7,110만 4,54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889만 5,46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11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억 4,008만 9,54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억 7,991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위생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행정요원 배치 운영입니다. 3,410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380만 6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0만 5,3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역화폐 예치금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입니다.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5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비는 4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7억 7,410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8억 4,499만 6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2,911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건관리과 예비비는 1건이며 코로나19 선별소 이전에 따른 이전 설치 비용, 전선장비 임차료,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다음으로 건강진입과 예비비는 1건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설치 공사비 및 전선장비 임차료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예비비는 2건이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금 및 지급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및 예산 편성 시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집행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지연 건강증진과장, 김순주 위생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보건소가 지금 보조금 반납금도 그렇고요, 집행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소장님. 예. 그걸 다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예방 접종 센터 때문에요. 11억 정도를 계상을 했다가 특별 보조금이 나오면서 한 7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의원님. 지금 예비비 심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제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그 과 그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영국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330억 8,124만 5,410원으로 집행액은 299억 7,748만 7,437원이고 2월액은 10억 6,172만 1,1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6억 5,940만 2,668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8,263만 4,195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2억 4,362만 6,300원, 건강증진과 10억 9,643만 8,585원, 동부보건과 1,956만 8,450원, 위생과 2,300만 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549만 4,638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4억 943만 9,933원이며 사용액은 4억 4,228만 9,602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264만 4,969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송명숙 보건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는 지금 예산이 한 253억 정도 되죠? 예, 전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서장님도 계시니까 그 보조금 반납금이 한 6억 5천, 그리고 지금 집행 잔액도
한 1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보건관리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을 가장 밀접하고 정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일단 먼저 평가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세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반납금이나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저 소장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은 2021년은 코로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본격화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보건관리과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게 이제 뭐 현장에서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요. 과장님 그 방역구호 그 항목을 보시면요. 지금 사고 이월이 지금 1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그 방역구호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한 6,900 그리고 집행잔액도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사고 이월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는 그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그 병원에 대한 그런 국비 100% 지원금인데요. 이게 이제 2020년 이제 평가를 해서 2021년에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2021년에 의정부 의료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 코로나 검사 때문에. 그래서 2020년 평가지만 2021년에 현재 응급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지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거 1억 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게 이제 세부 항목을 보니까 과장님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더라고요. 그 1억이 지출 내역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내용이 좀 다른데 그게 어떤 겁니까? 잠시만요. 예.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예. 코로나 때문에 전담 의료기관을 신청하라는 이제 의료기관당 1억을 지급하라는 돈이 내려왔는데요. 예. 코로나를 전담으로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피 현상이 좀 생기면서 4억 정도는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1억을 이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피된 그 병원 의료원에서 기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다. 그렇게 예, 신청이 한 군데가 더 들어와야 예. 되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벽은 뭐 확인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관련된 부분도 이제 600만 원이 그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어저께부터 계속 이제 요 결산을 보면서 왜 그 생활 밀착형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만 금액이 남을까라는 좀 그런 저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는 회기를 끝나면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집행자액도 12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그 밑에 이제 하위 사업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나 뭐 재산 기준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각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는 그걸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기준에 미달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거죠? 그 기준이 그게 왜? 사업마다 좀 다 다릅니다. 그 밑에 있는 하위 그러면은 그 사업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우리 팀장님이시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비지원이죠?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취약계층 내에 영유아 발달 장애에 대한 그 뭐 아이들이 없거나 아니면 그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이제 요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게 예. 이제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기 검사를 했을 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진단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제 그 해야 되고 또 건강보험료를 내는 그 기준 하위 50%에 또 해당돼야지 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밀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보다 더 심층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검사요? 보다 심층한 검사요. 그러니까 초기에 약간 발달 장애 예. 소견이 보인다고 할 때 그거는 초기 이제 진단 결과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심층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심층 검사. 예, 그렇습니다. 예, 심층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요건을 좀 더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지금 요거 좀 자료 좀 요청할게요. 팀장님. 그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그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요건이 그러니까 예.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그 요건 그 받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거를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요건을 그러니까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 취약계층이 뭐 요건에서 이제 발달 장애가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점점 이제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요건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중앙이랑 협의를 했고 의견은 이제 뭐 개선 의견을 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한번 나중에 저에게 한번 의견을 저에게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네, 김현주 의원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김주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련하여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다르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사실은 뭐 10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이 다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든 지원한 사람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그런데 뭐 15명이 지원을 했는데 뭐 7명밖에 못 받았다. 그리고 집행자격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에 김주호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지원을 받았고 만약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명 있으시다면 어떤 사유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그 위에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에 뭐 많은 사업들이 집행자격이 전혀 없는 게 사실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과 신청과 상관없이 뭐 예. 사업을 하는 것과 이제 이런 차이점이라고 그냥 짐작이 되는데요. 그것도 좀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지 그 자료에 같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네.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그 항목 밑에 있는 단위 사업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집행자격이 없는 거는 네. 뭐 신청자 주의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예. 아니면 신청자 없이 그냥 사업에 투입 예산 집행이 되는 건지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하는 거 예. 발달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없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요거는 좀 자료로 요청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 결과를 보니까 몰아서 한 곳에는 아니었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검사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각 원마다 홍보를 해서 각 원에서 몇 명씩 각출해서 보면 발달장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요거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실시했나 그래서 지면으로 어디 원에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으니까 어디 원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했는지를 지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네. 자료 찾아보고 혹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이점이 있으면 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점이 아니요, 있으면이 그러니까 그런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혹시 네.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면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 상의해 드려서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때 과장님도 계셨던 걸로 기억이 저는 나는데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건소 우리 결핵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 주요 업무 때 결핵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표시를 참 잘해 주셨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반납액하고 지금 시비하고 예산에 그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지금 몇 페이지? 페이지 23쪽입니다. 24쪽. 지금 영유아 발달 장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 요거 보건소 등 결핵 환자 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요거는 그 저희 보건소에서 그 결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 검사든지 객단 검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그 결핵실을 그 담당하는 인력을 일괄적으로 3명분에 대한 인력 아니,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 지금 비율이 50%하고 15%는 65%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10위는 35%예요. 예, 그런데 지금 반납액은 예, 반이 조금 안 돼요. 그럼 65%에 대한 반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반납 액수가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다. 그런 걸 좀 질문합니다. 지금 이제 국비에서 50% 나왔고 예, 도비에서 15% 나왔고 시에서 35%를 이제 했어요. 예. 그러면 35%에만 해당되는 게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지금 35%가 아니라 50% 정도 이상이 지금 반납액이 돼 있으니까 요거 예산액이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3,200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 소장님 다음에 지금 인시를 하셨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음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납액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예, 시비가 저축이 돼서 다음에 2월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지금 비율이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한 면이 필요해요. 받은 금액이 지금 65%인데 반납액은 맞지가 않잖아요, 비율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예, 겁니다. 예, 네. 여튼 그때 2020년도는 코로나고 모두 다 바쁘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는 이렇게 질문할 입장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신 의원 있으십니까? 네, 김지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자보건 사업에 지금 여기도 지금 반납금이 좀 많이 남아 있죠. 6,10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도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지금 그 미수가 특히 이제 그 세부 항목을 보면 미수가 선천성 이상한 의료비 지원이 지금 여기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좀 남아 있는 금액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몇 페이지? 그 페이지가요? 25페이지인가요? 예. 그거는 모자보건 사업 그 항목을 좀 보시죠. 예, 그 항목. 예. 25페이지는 건강증진과의 건강증진과군요. 사업으로 예, 예, 다음에 예. 질문하시면 제가 너무 좋겠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느니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기에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지연 건강관리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25페이지 맨 마지막 줄 예방 접종 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의료 및 구료비, 위탁 의료기관 접종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이게 1억 7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600만 원 정도 남아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저희가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접종을 위주로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예방접종은 시민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건 뭐 강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시면 접종비를 시행비를 드리는 건데 일단 접종 그것도 좀 수치가 많이 접종을 많이 하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이 좀 있으셨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뭐 의료기관 시행비 같은 건데 B형 간염이나 성인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접종률이 그 코로나에 더 많이들 하시고 그 나머지 접종들은 좀 적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그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접종 의지가 좀 이제 예전보다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이것이죠? 네, 맞습니다. 접종률 자체가 떨어져서요. 네. 이게 저번 예산 때도 있었던 항목인가요? 해마다요? 예. 늘 저희가 예방접종 예산은 항상 그 이제 비치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맞으실 수 있도록 늘 넉넉하게 작성을 하고 대부분 다 예방접종 비용은 많이 남기지 않고 거의 집행을 다 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접종을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맞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접종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종력이 좀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3년 정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업이 이번 해만 편성된 사업이 아니라 그 전년도와 전전년도 그때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요. 해서 그때 당시에 좀 추계를 하면은 이 코로나 백신 1, 2, 3차 뭐 더 나아가서 어떤 뭐 부스터샷 등등등 되게 많아서 충분히 어떤 추세를 통해서 그 접종 인구가 떨어질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억 7천에서 5,6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그리고 이번 해에만 한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은 3년 정도 이어져 있고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접종의 의지라든지 하는 인구가 떨어지는 추세라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업무가 중단된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예상을 했다가 다시 또 폭등을 하고 또 줄어들 것이다 했지만 또 다시 폭등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상당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돼서 성인이나 임시 예방접종, B형 간염이나 다른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다 일단 중단이 돼서 그런 백신 구입량이 좀 감소했던 거고 작년에 접종자하고 접종 백신 단가가 또 많이 변동이 됨에 따라서 좀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하면 저희가 집행 잔액은 많이 남기지 않고 사실은 접종비를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저희도 내년에는 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보건소 예방접종 중단이 이번 해만 있었나요? 아니면은 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 조금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네.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중단이 조금 됐었고요. 예. 작년에도 많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그랬죠. 그 전년도에도 중단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네.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1억 7천 중에 5,600이 남은 것은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이제 물론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여기에 이제 과다한 또는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건소는 특히 이번에 이 결산서를 보니까 또 집행 잔액이 많이 없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충분히 그런 지점의 어떤 수요 예측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는 그런 어떤
코로나는 뭐 늘 있었던 것이고요. 한 3년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제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코로나 얘기보다는 진행됐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수요 예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자보건 사업 과장님, 네. 그 미수가 선착순 및 그 이상화 의료비 지원이 좀 남아 있어요. 금액이 네. 4,700만 원, 보조금도 그렇고 잔액도 지금 1,500 정도 남아 있고, 좀 이게 지금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미수가 선천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에게 이제 뭐 수요를 물어보거나 수요를 저희에게 뭐 제출해 달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금액이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그 미수가나 선천성 이상화는 일단 지급 기준이 국가에서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그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3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73명이요? 네, 2021년도에. 그렇죠. 이 예. 73명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일단 신청자 수도 좀 적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도 그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그 미수가가 파악이 되는 것은 병원에서 미수가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군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뭐 보내고 우편도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좀 73명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73명 2021년도 대비했을 때 네. 그 미수가 지원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좀 오래됐나요? 어떻게 예, 어떠나요? 미수가 지원 제도는 한 10여 년 정도. 10여 년 됐나요?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그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차피 인구 감소가 되긴 하는데. 네, 출산율이 물론 저하되기는 하나 지금 고위험 임산부나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연령 아기를 낳기 때문에 예. 미수가는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인가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그 지원 신청자가 좀 적게 들어온 것이고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예산을 저희에게 줄 때 너네시는 뭐 한 100명 정도가 나오니까 100명 정도가 사용할 금액을 준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일괄 금액으로 딱 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것을 예측해서 뭐 더 적게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네.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괄된 금액에서 뭐 아이가 뭐 많이 태어날 수 있으면 모자랄 수도 있고 집행 아니면 적게 태어나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 이 부분을 지금 뭐 아까 180 중에 지금 185라 그랬네. 185%. 180% 요거를 중위. 좀 상위 좀 그 기준치를 좀 더 확대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대시킬 수는 없으나 저희가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미수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예.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요번에도 그것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고민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어차피 이제 뭐 출산율도 저하가 되고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그래서 이제 미수가 같은 경우 보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태아보험을 들지 않으면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지금도 10만 원 정도 되나요? 인큐베이터 하루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럼 그 미수가 기준이 지금 기준치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생후 7개월 정도 아니면은 그 미수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미수가인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서 얼마에 일찍 태어나느냐도 해당이 되고, 예. 또 태어났을 때 그 주수가 2.5kg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킬로 그 그람수가 좀 네네네, 그람수가. 저체중아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거는 이제 시민분들이 지금 물론 중위 185인데 이걸 좀 확대 더 시켜서 네. 좀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이제 듣는 얘기로는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엄마들이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태아보험을 이제 들어서 그걸로 이제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이것도 좀 한번 협의할 사항이라면은 좀 이렇게 확대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중앙에 여러 차례 예. 건의도 했고, 또 이번에도 또 건의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쪽에 모자보건 사업 중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사용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소년 산모에 관련한 부분은 네. 지금 이제 그 미성년자가 임신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총 일곱 명, 네 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 명이요? 네, 4명. 네. 4명을 지원을 했고 그 임신 기간하고 출산을 하는 데까지에 들어가는 의료비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의정부 시에 네. 지금 청소년 산모가 이렇게 적은 수가 있으리라고는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혹시 제가 혹시 잠깐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모자보건 팀장 심규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본인이 신청했을 때 1인당 12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계는 잡혀져 있는 게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1년도에는 4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예산이 없다는 거는 신청 들어온 예산을 사전에 어떻게 계획을 했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측정해서 세웠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인원만큼만 세워서 그래서 어떻게 제로가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남든지 모자라든지 추가를 뭐 추경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예민하게 지금 우리가 그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그럼 이거 청소년에 대한 미성년자 출산에 대한 거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팀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떨어진다는 거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좀 더 발굴을 해야 되는지, 홍보를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 아픈 일을, 또 갑자기 닥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서 잘 선도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런 집행에 좀 이렇게 잘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의도는 앞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계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질문은 맨 끝에 25쪽 맨 끝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25쪽 맨 끝에 그러면 그 예방접종 사업이 어떤 뭐 폐렴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예방접종 사업은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고요.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접종도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고 B형간염이나 그 자궁경부암 예방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예방접종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제가 잠깐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네. 2020년과 2021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네. 시민들이 인플루엔자를 맞지 않는 현상이 생겨서 네. 질병청에서 분석을 해봐도 예방접종 중에 독감에 관한 접종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네. 순전히 그 독감을 시민들이 기피하면서 독감 백신 비용이 남은 겁니다. 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독감이라 그러니까 독감의 그 효과는 이제 보통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2개월 후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맞으면 참 좋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지금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특히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데 애들에 대한 거는 우리 보호를 해주지만 교사에 대한 보호를 지금 못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뭐냐면 우리 그 보건소하고는 좀 관계없는 일이지만 보육과에서 다 맞고 예산이 남으면 그때 와서 맞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몇 월 달이냐? 1월 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소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한 원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은 예산을 가지고 쓸 게 아니라 지금 적기예요, 적기. 지금 적기에 어린이집 또 예산이 적으면 가정어린이집부터 그분들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으로 접종을 해라 이러기가 참 답답한 입장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자체에서 접종을 해주는 그런 사례에 균등하지 않는 이런 사례를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 좀 살펴서 적기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26쪽의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운영 경비 어떤 부분을? 26쪽에 보면 네네. 행정운영 경비 전체 토탈 네. 몫이 이제 여기 보면 인력 운영비. 네 지금 잔액이 네네. 2,370만 5,295원 남았어요. 제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보조금도 반납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 경영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 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몫을 지금 1차 추경에는 삭감을 했어요. 3,037만 원 정도. 그런데 추경에 2차에 예산을 세웠다가 3차에 또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조금을 반납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중간에 행정운영 경비 26쪽 이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보수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 잔액이고 네. 또 일반직하고 임기제 시간의 수당 그 집행 잔액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일정 비율로 일단 처음에 세우게 되고 집행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의 수당이 굉장히 많이 모자랐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수당을 이제 추가로 세우게 됐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되면서 이제 시간의 수당이 좀 줄고 적게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영역이 들면서 이제 직원들 시간의 수당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서 그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하반기에 이제 추가 근무나 시간의 수당을 좀 덜 집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게 된 경우입니다. 2020년도는 21년도 네, 모두가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1차 추경하고 네. 그 다음 2차 추경의 사이가 별로 없어요. 개월수가 별로 그 가셔서 추경이 날짜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 예산의 범위를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산에 계획했던 그 예산을 세울 때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1차 추경이 돼서 이런 문제는 예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 예산에 세웠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바로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3차 추경에 삭감하면 지금 열심히 지금 인건비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내용을 볼 때는 왜 이렇게 회계를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모자보건팀에서 이제 코로나19 업무와 모자보건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서 무기계약직이 새로 채용되시기도 하고 인사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 이동이 있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가 근무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이랬던 게 인사 이동으로 그 해당되는 직원이 연수가 낮거나 연수가 많거나 그러면 조정을 불가피하게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의무적으로 이거는 빨리빨리 반납하고 다시 또 필요하면 그건 잘 운영한 거네요. 네, 설명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정해져 있는 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조지현 의원, 팀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이 아주 정성껏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고생에 감사드리고 보건증진과에 질문이 없으면 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지금 동부보건과는 지금 기존의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쓰여질 금액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질의보다는요, 그 현안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이제 아동 청소년 그 정신 보건 사업 있어서 좀 아동이나 특히 청소년들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통계나 이런 것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네, 지금 예. 저희가 그 아동 관련해서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 현장에서 이제 인력이 배치라든가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증가해야 될 필요성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 예방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생명사랑 전담 인력 배치 경우에도 4천만 원이 다 소진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더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게 이제 그 당초 저희가 필요한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국도비 예. 이제 해서 나오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11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것보다 더 노력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더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노인 그 자살 예방 사업에도 7천만 원이, 그래서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에도 1억 3,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장에서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살 예방 시스템 그 확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까? 2021년도에. 지금 국권 페이지 29쪽입니다. 네. 그 협력 체계 경찰서나 이런 경찰서 그다음에 이제 기타 그 각 노인 그 센터 노인회 대한노인회 등등 이 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더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예방을 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자면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간담회, 홍보, 예. 간담회 뭐 이런 예. 것들을 해서 이제 비용이 네네네.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어떻든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이제 지금 향후에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 본 예산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좀 더 확충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자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언론에서 보는 바처럼 지금 매일 그 사건들이 매일 터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이제 확충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다 거의 국토비 이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소진이나 이제 그 상태를 본 뒤에 저희가 모자랄 거다라 판단하면 저희 시 예산이나 해서 그 추경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뭐 상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뭐 중요한 건에 대한 부분들은 뭐 늘 항상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5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28쪽에요.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이 본 예산에 1억 1,192만 5천 원이 5만 원? 11억 1,925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회 추경에는 다시 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그 다음에 또 3회 추경 때는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납했다가 증액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도 이제 이게 잔액이 1,192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가요? 비대면 사업 때문에 추진해서 최종으로 그 반납한 부분은 맞고요. 네. 이 중간에 그 3천만 원이 이제 증액됐었던 뭐 2회 추경 때 3천만 원이 증액됐었던 부분은 이게 지금 그 치매 관리 사업이랑 치매 인건비 사업이랑 같이 국토비로 동일하게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2회 추경 때 저희 인건비 부분 그 공무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나오는 부분이 예산이 남아서 이 치매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자라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가 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이게 대규모 삭감이 됐었던 이유는 그 국토비 예산에서 내시로 그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국토비에서 삭감 내시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의지랑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정부에서 국토비 사업 그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덜 소모가 됐다는 증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예산이 이게 세워질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수준이 제가 여쭙는 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증감했다가 뭐 반납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삭감 액수가 예산 액수가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냐? 내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이때 당시에 예산에서 한 95% 정도 지금 그 본 예산에 네, 본 예산의 95% 정도가 지금 저희가 그 계상할 예정입니다. 95%요? 네.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또 증액도 네. 할 수 있겠네. 추경에. 네. 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치매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의정부 거를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부보건소에서 의정부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접근성이나 홍보나 이런 건 많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올해 제대로 내년에 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봉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어서 28쪽에 대한 질의를 같은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동부보건 민원 서비스 향상에 대한 예상 집행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부보건 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네, 저희가 그 본 예산이 본 예산이 계속 이제 감해지고 했었던 사항이 네. 동부보건과의 운영을 지금 용현단지에 있었을 때 상황입니다. 네. 그 저희도 이제 민원이 다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네. 그다음에 임상병리 시약이라든지 네. 이러한 사항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감할 수밖에 없어서 추경 때 이렇게 그 삭감시켰었던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설명을 옆에 잘 주셨어요. 사무관리비, 컴퓨터 프린트 소모품, 의료 및 구료비, 그다음에 임상검사 시약 및 소모품 집행 잔액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게 설명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느끼는 게 집기는 사용하면은 다시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검사 시약이라든지 뭐 소모품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했는데 지금 설명은 지금 사무관리 쪽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 검사 시약이나 소모품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사는 부분이거든요. 네. 당초에 이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제 그 중단되면서 하반기 때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2회 추경 때 1,000만 원, 3회 추경 때 1,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네. 이게 100% 12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남으니까 이제
사용을 못해서 미리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운영 잘하셨어요. 과장님 평상시에도 아주 열정으로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게 과연 어떤 몫으로 빠졌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혜원 식품위생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운영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위생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준비하느라고 일단 제가 지금 최초의 궁금증이 일었던 것은 예산 그 전용에 대한 거였어요. 예. 예, 예산 전용을 보면 잠시만요. 그 280만 원에 대한 예산 전용이 있거든요. 예. 네, 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제 19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을 사용하기 힘들어진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사무관리비 쪽으로 예산 전용을 한 후에 저희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저희 업소 측에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위생 앞치마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네, 그 음식문화 개선 활동에 대해서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으로 잡힌 예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예. 네네. 그럼 지금 비슷한 예산으로 같은 항목의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예산에서 네. 견학에 관한 예산이 2개였단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 280만 원하고 네. 소비자 감시원 선진시설 견학 지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사회적 여건이었죠. 예. 근데 이제 소비자 감시원 선진시설 견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 잔액으로 돼 있는데 예.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은 굳이 전용을 해서 사용한 사유가 있을까요? 소비자감시원 선진시설 견학 지원 이제 예산을 또 저희가 목 변경이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알아봤는데 기획예산과 측에서 그거는 이제 변경이 불가하다고 원칙상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은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위생정책팀 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는 다르게 위생단체 임원진 분들이나 외식업 지부 직원분들 그리고 또 외식업을 하고 계신 식당 영업주분들이 포함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음식문화 개선 활동 지원에서 쭉 그 위생용품 지급을 했던 경우에는 뭐 19년도, 20년도 쭉 했던 거는 안심식당 그 위주로 위생용품 지급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셨는지를 제가 최초에 이제 질문했던 건데 네. 앞치마 같은 거를 이제 제작을 하셔서 예. 그 배부하셨다는데 그 배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그 관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 일반 예, 음식점? 네. 네, 제가 조금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곳에 돈을 사용하셨다라기보다는 네. 그 예산 집행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음식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그 마지막 추경 예산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 음식문화 개선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산 그 세우신 흔적을 봤는데 12월 6일 추경에 음식문화 개선 활동에 대해서 그 삭감한 내용이 있으세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반면. 예. 근데 또 마지막 지금 결산 자료에서 보면 또 같은 명목으로 이미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280만 원도 전용 시기가 12월 10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월 10일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 추경이 또 12월 6일이었고 충분히 이제 전용 그 예산의 전용이란 것은 사실은 뭐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다른 경우 같이 무슨 그 인건비 부족분을 이제 사용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선진지 견학하려고 했다가 위생용품을 또 바꿔서 제작하는 거는 꼭 그 풀수 아주 불효불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네. 굳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 12월 6일에 추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제가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예산의 흐름을 따라봤더니 조금 이거는 다른 선진지 견학하고도 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셨고 또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감시원은 전용이 불가하다라는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받았다고 하니까 네네. 하지만 그 나머지 그 부분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에 미리미리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전용이란 그런 방법 외에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선진지 견학을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12월 말까지 잡고 있으셨던 거는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대상자 분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또 예측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계 관리에 있어서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빨리빨리 서둘러서 유의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시민의 건강도 책임지고 예산도 적절하게 잘 써야 되고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감사합니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 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 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2021년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자료 11쪽 및 12쪽입니다. 저희 2021 회계년도 균형개발 추진단 총 세입 예산 현액은 1,023억 5,407만 1,22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171억 321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852억 5,086만 1,220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1,546억 6,014만 3,820원으로 일반회계 523억 607만 2,590원, 기타 특별회계 171억 321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852억 5,086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7,209만 2,310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6억 3,969만 1,030원으로 사용액이 없습니다.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1,178만 3,340원입니다. 69쪽 균형개발 추진단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14만 7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202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거는 그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마음과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투자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페이지 보면 제 25페이지 CRC 안보 테마파크 조성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된 이제 우리 집행 잔액이 이제 기존 이제 사업 변경 때문에 물류단지 때문에 이제 집행 잔액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CRC 관련돼서 뭐냐 안보 테마파크로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물류단지로 변경되면서 3억 4,300입니다. 예? 3억 4,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억 4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CRC 용역에 관련돼서 진행하신 게? 예, 안보테마 공원으로 해서 용역비 타절 준공되면서 3억 4,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언제 연도까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비용이?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틀린데. 근데 그러면 제 보고서 제작 부분에 관련돼서 2019년도에 제작이 완료됐는데 그 뒤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터져 준거한 거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은 아닙니다. 완료된 용역은 아닙니다.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안 나온 건가요? 보고서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고 중간에 용역 중지된 상황으로 진행된 부분까지 재본에서 납품한 불안전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 테마파크 CRC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들어간 게 3억 4천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자료 다시 CRC에 관련된 거 전반적인 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상입니다. 전략 환경 평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사업. 예, 알겠습니다. 네, 김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금 투자사업가에는 여러 가지로 재정비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사업에 기대를 하고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산가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균섭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동안 아주 살림을 잘했고 열정적으로 해주신 앞으로 2023년도에 이균섭 과장님을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